5차 재난지원금은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3배나 되는 2에서 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 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골목 상권에서 두세 달간 명절 대목 같은 호황을 누렸고 물가 상승을 걱정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2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은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강제 효과나 승수 효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면 모래에 물 부은 것처럼 스며들고 끝이지만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 기간 내 골목 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흐르는 물처럼 매출을 부르는 승수 효과에다가 매출의 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경제정책 수행에 따른 이익은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이 공정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급의 상한까지 두는 바람에 가구 원수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고 세대주가 전액 수령함으로써 세대원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연장 남자가 대부분인 세대 특징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이 차별되고 약자인 어린 가구원이나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는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는 세대별이 아니라 성차별이나 연령차별이 없는 인별로 공평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당론 채택헌에 이 사안이야말로 절대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 수술실 CCTV는 8에서 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입니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립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입니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흉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 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찰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 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동 노동자 무더위 쉼터 뉴스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월 택배 물량이 2020년 1분기 7만 7,710만 박스로 전년 동기 6만 5,162만 박스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택배 등 대면 서비스 분야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겨울 이동 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도내 34개 기관에 이동 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민선 7기 노동 정책 철학인 노동에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 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 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쉼터를 새로 단장한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 쉼터 6곳 등 총 79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 등이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주중월,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2021 경기도 청정 계곡 감성 인증 사진 공모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청정 계곡으로 돌아온 남양주 청학천 등 13곳의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청정 계곡 감성 인증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이번 사진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경기도 계곡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도 청정 계곡을 공모기관에 직접 방문해 사진을 찍고 감성적인 창작 글귀를 덧붙여 신청서와 함께 공모전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은 1인당 최대 5점까지 가능하며 1인당 1점에 한해 수상할 수 있다. 사진 대상은 지난해 청정 계곡 생활 SOC 선정 계곡인 13곳으로 해당 계곡들은 불법 시설 철거는 물론 편의시설 설치 등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다. 13곳의 계곡은 고양 창릉천, 용인 장투리천, 남양주 청학천, 광주 번천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의왕 청계천, 여주 주록천, 동두천 탑동계곡, 가평 조종천, 가평 가평천, 가평 어비계곡, 연천 아미천 등이다. 이번 공모전은 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개 작품을 선정한다. 나머지 300개 작품에는 참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 결과는 9월 29일 발표된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 경기관광공사 유튜브 등을 통해 향후 공개된다.